자, 보건간호 15문제, 공중보건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과락을 우리 수험생들이나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합격은 확실하겠지만, 보건간호나 공중에서는 어쨌든 과락은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고, 그리고 어려운 낯선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합격에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셨죠? 그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험장에서 잡념을 가지지 마시고 이 공부 괜히 했다, 개고생하면서 실습했는데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십시오.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는 머리가 뻐개져야 돼. 쪼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뻐개질 정도로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오십시오. 후회 없도록. 아셨죠? 자, 보건간호입니다. 공중보건이라. 자, 보건간호에서 여러분 굉장히 범위가 많이 차지하는 파트가 보건행정 파트거든요. 보건행정. 그 보건행정에서 보건지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라고 그랬거든요.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지표. 자, 이 말은 이 지역에 또는 이 나라가 건강상태가 어떻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는 뭐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사나 못 사냐 이게 아니라 알아보는 지표를 누가 보건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단체가 어디야? WHO. 여기서 자기네가 말해놨어. 이거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하고 정해놨다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 9가지 정도를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대로 외웠었죠. 영유모사, 그죠?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이라고 했어요.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영 이건 뭐였습니까? 저는 안 적고 있어요. 영아 사망률, 그죠? 영아 사망률 너무 중요한 거였죠.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그죠? 유아 사망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모성 사망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죽는지를 보면 그 지역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영아, 유아, 모성 사망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유모사, 이때 사는요 뭘로 죽었니 이거요. 뭘로 죽었니? 희귀암으로 죽은 거랑 장티푸스로 죽은 거랑 어느 나라 건강 상태가 높은 거야? 희귀암으로 죽은 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장티푸스 같은 경우 예전에 많이 죽었지만 의료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걸로 사망하는 일은 많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사는요 4인별 사망률이에요. 4인별.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뭔지 4인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사는. 그래서 영유모사. 그 다음에 많이 물었죠. 뭘까? 유병률. 자, 유병률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현재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나라가 또는 이 지역이 어느 질병을 갖고 있다 많으면 당연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발생률이요. 발생률. 새롭게 이런 질병이 많이 발생했다 하면은 건강 상태가 발생률이 낮은 데보다는 낮은 거잖아. 그죠? 발생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요. 발달 상태. 그래서 애들한테 아동의 뭐 역량이나 뭐 정신이나 모든 건 그냥 발달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영유모사, 유발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는 장은요 장애율입니다.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으면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없는 데보다는 건강 상태가 안 좋잖아. 장애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평은 뭘 것 같아? 평균 수명이 되겠죠. 평균 수명. 그래서 건강 상태의 지표는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
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보면 되는데 얘를 외우고 있지 마세요. 그런데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생각해봐요. 인구를 재생산한데 재생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인구를 순풍순풍 또 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이라는 말이. 그러면 생산은 출산에 관한 건데 사망률이라는 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분명히 출제자는 이런 거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간다는 것만 눈치로 아시면 돼. 재생산에는 사망률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생산이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국제 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건강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건강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달달 외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특징만 잡아주시면 돼. 그럼 국제 간 건강 수준의 비교 척도는 먼저 사망이라는 거는 건강하고 좀 관련 있지 않나? 사망자가 많으면 어쨌든 건강 수준이 낮은 거니까. 그래서 비례 사망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비례 사망수는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하는 게 비례 사망수예요. 비례 사망수는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그 말이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50세 이상은 지금의 50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례 사망수가 높다 이 말은요. 50세 이상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건강 수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비례 사망수가 높다는 거는 아주 어린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죽어야 될 사람이 쉽게 말해서 죽었다 이렇게 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건강 수준이 높은 거야. 비례 사망수가 높은 거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건강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비례 사망수는 50세 이상에서 죽은 거를 말합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사망률, 조자 빼도 돼. 이거 생각하지 말고 사망률이야 쉽게 말해서. 사망률, 건강수준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사망이니까. 그 다음에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공통적으로 항상 끼어있는 게 뭐다? 영아 사망률이요. 영아 사망률은 건강수준의 비교 척도의 1바야.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평균 수명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를 분명히 출제자는 만약에 한다면 물을 거냐면 출생률을 적어 놓을 거야. 이 안에. 그러면 이게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건강 수준하고 출생률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잘 사는 거면 아프리카 저런 데가 더 잘 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생률하고는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산하고는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다. 되셨죠? 그 정도로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지역사회 인구 특성이야. 이번에는 인구 특성입니다. 그럼 인구 특성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 태어난 사람 전반적으로 다 특징이잖아요. 그 자체가 특징이잖아요. 사망률이 높은 것도 특징, 출생률이 높은 것도 특징, 다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에 대표적으로 조조영모 해가지고 4가지를 보통 들어가는데 조자는 사실은 빼도 돼요. 출생률, 그리고 사망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0 하면 무조건 영아 사망이라니까 0. 그 다음에 마지막 모는요. 모성 사망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몇 % 비율을 차지하니 비중이 얼마나 되니 하는 게 모합이야. 그것도 그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되셨습니까? 이거는 달달 외울 건 없는데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는 조조영모,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WHO에서 말한 거는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 되셨어요? 그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영아 사망률, 지금 위에 거 몰랐다면 이거라도 알고 가셔야 돼요. 영아 사망률.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서 보건에서 1, 2, 3, 4, 5에서 영아 사망률이 있어. 그러면 문제를 안 봐도 영아 사망률을 해야 될 만큼 영아 사망률은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국가별 보건지표나 지역사회 건강상태, 아까 조조0 들어갔잖아요. 건강상태,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일바가 뭐다?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영아라는 건 여러분 몇 살이야? 영아라는 건 1년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시험에서 어느 해에 영아 사망률이 5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영아가 언제 범위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출생아 수를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여러분 외우지 마. 이거는 외우지 말고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후 끝에 보세요. 끝에 몇 년? 1년 미만. 그게 영아라며. 1년 미만의 사망자 수가 영아 사망률이 5다. 그 말은 1년 미만의 사망자 수가 몇 명이라고? 5명이 죽었다. 그 말인 거죠. 어렵지 않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영아 사망률 중에서 신생아 사망률 있죠. 요거는 참고로만 하십시오. 신생아 사망률은 몇 세 아이를 몇 기간이 언제까지에게를 신생아라 그러지? 28일. 그죠? 28일 안에 아기가 죽은 거를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8일 이후에 죽은 거하고 28일 이전에 죽은 거를 비교했을 때 28일 이전에 죽는 거는 이 아이가 건강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결함을 갖고 있었을 거야.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는 그 아이가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결함을 갖고 있어서 의학에 상관없이 의료 수준과 상관없이 사망한 게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일 이후에 죽은 거는 어떤 질병이 생겨서 죽은 건데 그게 높다면은 그거는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요 낮은 거야. 의료가 못 꼴쳤으니까. 그런데 신생아 때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뒤에 죽은 것보다는 건강 수준이 어떤 거다? 높다는 겁니다. 애가 많이 죽어서 높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려서 28일 이전에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높아도 못 고친다는 거죠. 모뇌야 이런 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이해만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당연히 여러분 껌이지 WHO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가 본부고 우리나라는 본부 하나로만 안 되니까 몇 개가 있었지? 6개 체인점이 있었다. 그 6개 체인점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속한다? 서태평양 지역에 속한다. 그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의 본부가 어디다? 필리핀의 마닐라다. 되셨습니까? 자.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유병률과 발생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자, 유병률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병률은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나왔잖아. 병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다 여기서 딱 포커스 잡으시면 유병률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발생률이라는 거는 새롭게 발생했다 이 말 들어간다니까 시험 문제에서 새롭게 발생했다면 발생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만약에 묻는다면 제일 껌이야. 이것만 딱 묻는 거니까.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분모까지를 만약에 묻는다면 유병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노인정에 어르신들 다 모아놨어. 다 모아놓고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들 현재 혈압 갖고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거 그게 뭐야? 유병률이죠. 현재 갖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전체 중에서 그게 유병률이에요. 그러면 발생률은 어떤 거냐면 발생률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모아놨는데 코로나 했을 때 코로나 지금 걸려서 있었던 사람 빼고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이번에 얼마에서 며칠 사이에 발생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생긴 거 예전에 뭐 알았던 거 빼고 건강한 전체 인구수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생기신 분 혈압 갖고 있는 분 빼고
빼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알았던 사람 빼고 이번에 이제 묻는데 이번에 새롭게 걸리신 분 손 들어봐요. 이게 뭐라고요? 발생률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 인구수 중에서 몇 명 있니? 유병률. 건강한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 빼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몇 명이니? 발생률입니다. 두 가지 구별하실 것.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 질문해 볼까? 수인성 감염병, 코레이 장파세장. 그거는 유병률이 높아요? 발생률이 높아요? 수인성 감염병은 유병률이 낮아요. 현재 수인성 감염병을 계속 갖고 있지는 않잖아. 그런데 발생률은 어때요? 폭발적인 거죠. 폭발적인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은 유병률과 발생률 중에서 뭐가 더 높을까? 현재 갖고 있다. 유병률이 더 높겠죠. 이해되시겠죠? 그거까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균, 사균 할 때 생균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 생균 백신을 하면은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홍유풍 생균, BCG 생균, 탄저, 광견, 황열 생균,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은 생사, 인플루엔자는 생사, 수두는 생균입니다. 되셨습니까? 일본 내염과 인플루엔자만 생사, 나머지 MMR, 홍유풍, 수두, BCG, 탄저, 광견, 황열 다 생균입니다. 다 모르신다면 MMR 알아두시고 BCG 당연히 알아두시고 수두 알아두시고 광견 공수병이죠. 알아두시고 일본 내염하고 인플루엔자는 생사가 다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균 백신은 어쨌든 간에 생균이니까 부작용도 크겠죠. 그래서 금기증인 경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형 간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행성 간염. 다른 말로도 알아두세요. 유행성 간염 또는 전염성 간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A형은 몇 급이지? A형은 몇 급? 코레이 장파세장 2급이잖아. 그리고 A형 간염은 수인성이니까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감염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A형 간염 2급입니다. 알아두셔요.